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충격의 아파트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가는 놈만 간다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매매 심리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 도시인 부산은 작년 11월 달 이후로 이미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죠. 매매 지수, 매매 심리가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성 있는 우리가 지금 수도죠. 서울이 매도자 중심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됐다는 내용은 최근에 지금 뉴스하고는 조금 색다른 뉴스일 것 같아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은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4개월 만에 꺾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일부는 아직까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되고 있는 곳이 있지만 이 서울의 상징성 그리고 서울이 지금 최근까지 강세를 계속 이어졌었는데 네, 이게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심리로 바뀌었다는 뉴스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을. 네, 다른 뭐 지금 광역시라든가 부산은 이미 작년부터 떨어졌습니다. 매매 심리 지수가. 그래서 매도자 시장으로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이미 전환이 다 되었고 이 도표로 보니까 96.1로 떨어졌어요. 매매 수급 지수. 그래서 매매 수급 지수가 여기 있죠. 100 이상이 되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매도자가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고 매매 수급 지수가 100입니다.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가격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매도자가 지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서울이 지금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96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성을 가지는 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파급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떨어졌다. 가격이 싸다는 게 가장 큰 호재가 되겠죠.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술이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술이 사실은 부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싼 물건을 사서 비싸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게. 네, 이게 지금 뭐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비싼 값에 사서 더 비싼 값에 파는 기술.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대부분의 절반을 보시면요. 대부분 신고가입니다. 땅도 그렇죠. 땅은 거의 한 100%는 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죠. 한 99%는 다 신고가입니다. 매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에서 50%는 신고가고요. 대부분의 거래를 통틀어 봤을 때. 그래서 이 매매 수급 지수는 상징적인 의미만 강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도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는 얘기는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부동산에서 항상 2대8 법칙이 작용하죠. 지금 영미라든가 뭐 구라파 이쪽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대8 법칙이 거의 되고 미국이나 지금 서구 유럽 이런 데는 1대9 정도? 그래서 하락기가 1이면은 9가 상승기입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가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여기가 20%가 하락을 합니다. 예, 전체 기간을 우리가 100이라 볼게요. 100. 예, 10이라 보고 100이라 보면은 20일 동안은 우리는 하락을 하고 80일 동안 우리 100일이라 보면은 예, 80일 동안은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상승.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20이라는 구간에 들어왔다. 하락기가 접어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원히 하락한다고 생각해요. 이 국면에 들어오면은.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하락으로 인지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에서 돈을 못 벌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본주의에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요. 영원히 하락하는 게 없습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게 없어요. 근데 특이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다른 나라도 이렇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다른 나라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홍콩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이런 나라도 있지만
이상하게 부동산에서는 하락기만 접어들면은, 우리는 주식 같은데 하락기에 접어들면은 우리가 매수 타임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부동산이 하락을 끼어 접어들면은 이걸 영원히 하락한다고 생각해. 다 손 놔버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왜? 결국에는 10년 중에 2년밖에 안 빠지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죠. 2년밖에 안 빠졌죠. 2010년부터 2012년. 부산도 마찬가지죠. 2016년도 꼭지였고,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2018년도 중순에 지금 바닥을 이미 다 찾았습니다. 19년도 9월부터 올라갔지. 본격적으로 상승은.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2대8 법칙이 계속 작용을 하는데, 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상승기가 80입니다. 만약에 8이라 보면은 이 상승기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전체 상승하는 기간이 20밖에 안 돼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우리가 초반에 일어나면은 유동성 장세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동성 장세 나타나고, 유동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서 뭐 이제 실적 장세.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납니다. 실적 상세.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두 종목만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예, 여기 집중화돼요. 이거 주도주 장세입니다. 주도주. 가치주, 주도주 장세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피날레 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간에는 계속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탈락 합니다. 맨 나중에 되는 것이 끝까지 올라가는 게 뭡니까? 이 조망권입니다. 조망권. 네, 한강 조망권, 광안대교 조망권, 이런 조망권들이 차지합니다. 근데 상승기에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전체가 상승하는 기간은 이 중에서도 2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전체 상승 기간에 또 80%는 뭡니까? 2대8.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우량주. 끝까지 올라가는 게 뭡니까? 이게 조망권이에요. 조망권. 이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서.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30년 전이다 칩시다. 뭐 40년 전. 압구정 현대 하나 있을 때나, 그때는 강북이 더 비쌌습니다. 성북구 더 비쌌어요. 근데 왜 자꾸 가격이 이렇게 몇 배씩 벌어졌죠? 이유는 하락기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상승기 때 나타났습니다. 상승기 때의 변화들입니다. 집중화들. 이 상승기 때 나타나는 양극화 때문에 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지금 무슨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는 상담을 안 해요. 왜 상담을 안 하냐면은, 저한테 뭐 유료 상담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추천을 못 하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대8의 법칙에 따라서 끝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들은 이미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죠. 한강 조망권, 광안대교 조망권. 그런 아파트도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자원이 3억이야, 4억이야.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한강 조망권에 살아. 압구정 현대 살아. 뭐 성수 전략구역, 뭐 정비구역 들어가라. 평당 6천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조건 맞춰가지고 외곽쪽으로 가서 집 사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상담을 하면서 자기 당장에 돈을 맞춰갖고 막 집 사라 막 얘기를 해주죠. 권하죠.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 봅니다. 왜 잘못됐다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3년이나 5년 후에 보세요. 큰 변화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또 다른 억만장자들이 100억 이상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특히 20대와 60대. 앞으로 60대가 저는 투자 시장을 주도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대라고 봅니다. 60대 같은 경우는 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날려도 되는 돈이에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대 분들은 어떻습니까? 모험이죠, 모험. 도전 정신, 모험 정신.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그 사이에는 또 다른 플랫폼이 나오고 또 다른 혁신적인 무엇인가 시장에 공급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걸 초창기에 선취하는 사람들은, 만약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년에서 5년 단위로 또 큰 100억 이상의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속 양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몇만 명 정도가 양산이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돈을 벌었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겠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도 이제 100억 이상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100억을 벌었어. 그래서 뭐 좋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 열심히 보고, 뭐 인터넷도 열심히 보고, 책도 보고 해서
강의도 열심히 듣고. 그럼 100억을 벌었을 때 이 100억을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은행에 가겠습니까? 은행에? 이거 은행에 안 갑니다. 왜? 화폐 가치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뭐 코로나 같은 거 하나 더 만나면요.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내 가치는. 실질적으로 50억 되는 거예요. 가치가. 그럼 이 100억 이상 번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이 돈을 지켜야 되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한정입지로 간다는 겁니다. 한정입지. 그 한정입지가 어딥니까? 조망권이 있는 곳이죠. 광안대교 조망권, 한강 조망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돈이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돈이 없다고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한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3년 후에는요, 제 방송 들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또 100억대 그냥 줄줄이 양성돼요. 100억 이상. 그 100억 이상의 돈, 뭐 100억이든 뭐 200억이든 300억이든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네. 무모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잔돈 챙겨서, 잔돈입니다. 잠깐 뭐 잔돈을 챙겨갖고, 이거를 뭐 파장을 하면 안 됩니다. 손을 떼면 안 돼요. 끝까지 들고 와야 돼요. 이 돈을 내가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끝까지 들고 와야 된다. 그래야 대박 터집니다. 그래서 2대8 법칙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잠깐 드렸고, 그래서 압구정현대도 이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가는 놈만 간다는 거예요. 가는 놈만. 압구정현대 보세요. 최근 2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19년도 5월에 하고 2021년 4월이죠. 2년이 안 됐는데 거의 3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매수자 시장은 다 지금 전환이 됐다 그러죠. 매도자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에서. 다른 곳들은요, 매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내놔도 안 팔려요. 네. 안 팔리고 집 보러 온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압구정현대 지금 80억짜리는 줄 서 있습니다. 지금 대기표 받고 있어요. 변호표 받아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려고. 그런데 매물이 안 나와, 매물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죽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은행 가면 뭐 대기표 받잖아요. 대기표 받는 그 번호표 받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조망권.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압구정현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7억이 17억이 됐어요. 7억이. 평대가 지금 이전 거래가 17억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되죠? 서울, 부산도 마찬가지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다 전환됐는데 한쪽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죠. 한정입지라는 것, 한정입지. 돈이 생기면 전부 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한정입지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어 그림이나 피카소 그림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시세가. 왜 안 떨어집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전체 시장은 하락기에 20%고 상승기가 80%인데 그 상승기에도 80%, 20%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10년 중에 8년이 올라가는데 이 8년을 끝까지 발라먹는 게 뭡니까? 결국엔 한정입지라는 거죠. 희소성 있는 입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서울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마포, 뭐 빗섬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성수 전략구역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한강라인이죠. 한강라인들은 다 수요가 있어요. 그러나 외곽 쪽은 어떻습니까? 중심가 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륙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역세권 개발, 공공개발, 민간개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급 언제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한강 조망권은 어떻습니까? 입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땅이 제한되어 있어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한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주목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내가 뭐 하나 터졌어. 열심히 공부해서 유튜버 보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공부를 해서 내가 100억 이상 벌었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한강뷰로 갑니다. 전부 한강뷰 가자입니다. 한강뷰 가즈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누가 돈 벌었다 하면 내륙으로 안 갑니다. 왜 내륙으로 안 가줍니까? 내륙은 언제든지 공급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광안대교 조망권은 어떻습니까? 공급을 내가 만들고 싶어도 공급을 만들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그렇죠? 이유는 두 가지죠. 한정성과 희소성입니다. 입지 희소성.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한된 땅과 모든 제한된 제한은요, 한정된 제한은 가격이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무조건 우상향. 그래서 고어 그림과 피카소 그림이 한 번도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2대8 법칙. 결국에는 뭡니까? 끝까지 가는 종목, 계속 가는 종목이 뭡니까? 가는 종목. 같은 아파트, 부동산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주도주 장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모든 아파트가 부동산이 올라가는 장세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 이면을 한번 보시면은, 문 대통령 국민 질책 엄중히 수용한다, 정책 기조 유지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생쇼입니다, 생쇼. 어제 보궐선거 졌어. 그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부에서 바로,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바로 정책 기조 바꾸게. 이런 멍청한 이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아, 처음에는 그냥 정책 기조한다. 내가 조금 잘못했으니까, 조금 수정 좀 해야겠는데, 일단은 정책 기조 유지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 바꿉니다, 이거. 선거 다가오면, 시간이 지나면은. 네. 이거를 순진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3억 아파트 재산세도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제가 감세 정책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던 거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어떤 유튜버들은 뭐 시간이 좀 지나갔고 뭐 이 감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목만 보고 내용을 안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보궐선거가 지금 계획되고 나서 이 보궐선거 이후에는 무조건 감세 정책 들어간다. 그래서 13만 아파트 재산세 153만에서 126만 원 오세훈 공약이 될까, 실현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은 이게 실현이 될까 안 될까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 청와대, 여당, 야당 모두 다 이제는요 감세에 올인하게 됩니다. 감세, 경쟁적으로. 네, 이 감세를 얼마나 더, 네, 그래서 뭐 후보 공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세금 재산세 감면 가능성, 이제 지금 뉴스 나오죠. 제 방송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미래를 보는 방송이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감세로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욕하고. 그래서 확인해란 겁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민간 재건축 산 넘어 산. 근데 이게 왜 지금 가는 놈만 가냐 이거죠. 네, 그래서 문정부 깊어지는 재산세 딜레마, 이념 미래 표심이냐. 결국 표심으로 가야지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념으로 안 갑니다. 막판 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핀티에 몰리게 되면요, 대중들의 표심으로 가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가는 놈만 간다라는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빨리 움직여요. 어디로 빨리 움직입니까? 조만권으로 빨리 움직입니다. 여기서 감세라는 부분들과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고가주택입니다. 현재 고가주택 9억으로 돼 있죠. 앞으로 15억에서 18억 넘어갈 겁니다, 아마. 적어도 12억에서 18억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한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그러면은 여기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도 감면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스타트가 되는 부분이 9억이 아니고 15억이나 18억, 12억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가는 놈만 가는 곳, 조망권으로 가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부세나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이게 감면이 되죠, 계속. 그래서 빨리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네,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기 전.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지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가 감면을 받은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리 움직이자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요, 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다. 이 얘기는 이미 결론을 하나입니다.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은 작년 11월 이후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고, 서울 아파트는 오늘입니다. 4월달 오늘부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가는 놈만 간다. 조망권으로 간다.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급하다. 빨리 조망권으로 가려고. 그래서 지금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다. 매물은 안 나오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무조건 완화된다. 제가 맨날 완화된다. 그리고 고가주택 기준 상향된다. 재산세 또 종부세 완화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양도세, 그 다음에 뭐 재산세라든가 이런 그 세금 관련해서 종부세, 결국에는 예, 보유기간, 주거기간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급하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먼저 조망세대로 가려고 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는 돈만 간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